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단백질 흡수와 근육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정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계란만 꾸준히 먹으면 근육은 당연히 지켜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연구 초반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고기와 계란을 누구보다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 근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실제로 몸속에서 흡수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고 장의 흡수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배출되거나 심지어 장에서 부패하면서 염증만 높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양만 늘리면 오히려 몸의 부담만 커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양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느냐였다는 사실입니다. 흡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흡수율이 높은 식재료를 적절하게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원리를 알고 식단을 바꾼 뒤 몇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단백질을 줄인 게 아니라 흡수되는 단백질로 바꾼 거죠. 이렇게 간단한 원리인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양만 늘리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빼앗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재료가 실제로 근육을 되살리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이걸 아시면 근육 감소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기와 계란만 믿고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근육이 계속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70 넘긴 큰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가족 모임에서도 늘 고기, 계란, 콩반찬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셨고 몇 끼마다 빠짐없이 단백질 반찬을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잘 챙겨 드시니까 건강하시겠다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쑥 빠지고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그런가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 쉬어야 했습니다. 산책하던 길에서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셨고 밤이면 종아리가 쥐나고 아침엔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고기 충분히 드시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걱정하시더군요. 큰아버지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셨지만 흡수율이 문제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소화 효소도 약해져서 드신 단백질의 절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먹은 것의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거나 장에 부담만 주고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염증 수치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몸은 근육을 만들기는커녕 기존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 오히려 근육은 더 빠지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단백질의 종류와 흡수 방식을 바꾼 뒤에는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계단도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고기 양을 줄이고 대신 흡수율 높은 황태와 건새우, 검은 콩을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절해서 소화가 잘 되는 시간대에 드시게 했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식재료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근육을 빼앗는 원인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부패하면서 오히려 염증을 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이와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그냥 장 속에 남아서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내 나쁜 균들이 이걸 먹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자극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 노년층 연구에서 70대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흡수율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젊었을 때는 80%가 흡수됐다면 지금은 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그냥 버려지거나 몸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주호님은 고기를 매일 챙겨 드셨지만 흡수율이 낮아 근육이 계속 줄어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셔서 점심이나 저녁에 꼭 고기 반찬을 드셨어요. 가족들도 단백질 잘 챙겨 드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검사해보니 위산 분비량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고 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부터 시작해 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고기 대신 황태 우린 국물부터 시작해서 점차 건새우 가루를 밥에 섞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2달 뒤에는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떨어져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먹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류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근육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같은 겁니다. 일본 노년층 연구에서 류신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근육 합성이 2배 활발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류신이 충분하면 근육이 빨리 만들어지고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류신 함량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자님은 고기를 자주 드셨지만 류신 함량이 낮아 근육량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드셨는데 이 식재료들은 단백질은 많지만 류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근육 합성 신호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류신이 높은 식재료를 몇 끼 하나씩 넣고 하루 총량을 확보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황태, 건새우, 검은콩 이런 식재료들이 류신 함량이 높거든요. 특히 건새우는 작은 양으로도 류신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밥 한 공기에 건새우 가루 한 스푼만 뿌려도 류신 요구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부나 일반 콩만으로는 충분한 류신을 채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두부에도 류신이 있긴 하지만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류신 함량이 높은 식재료를 별도로 챙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류신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염증 문제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소모되면서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염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염증이 있으면 일단 그걸 치료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단백질도 근육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염증을 치료하는 데 먼저 씁니다. 국내 노년층 조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량 손실 속도가 2배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식습관이어도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근육이 훨씬 빨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염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염증 관리가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김문호님은 장염을 자주 겪어 염증이 높아 근육 생성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소화기가 원래 약하셔서 조금만 찬 음식 드시거나 기름진 걸 드시면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에 만성 염증이 생겼고 이게 온몸으로 퍼지면서 근육까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재료와 함께 단백질을 조합하도록 했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단백질을 드시게 했더니 염증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고 근육량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긴 고기, 가공육 등은 염증을 악화시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은 그 자체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있지만 동시에 염증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혹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장이 약한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위산 문제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않아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70대는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벽 세포가 약해지면서 위산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기를 먹어도 분해가 제대로 안 되고 큰 덩어리 상태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 그냥 배출되거나 부패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정미정님은 위산 저하로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아 제거된 단백질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 몇 시간 동안 음식이 위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됐습니다. 따뜻한 차나 미음 등을 아침에 먼저 먹어 소화기관을 서서히 깨워주도록 했습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로 시작하고 단백질도 부드러운 것부터 천천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산 분비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찬 음식, 급한 식사는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찬 음식은 위를 수축시켜서 위산 분비를 방해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씹는 과정이 부족해서 위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아침에 속이 부담스럽거나 더부룩한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식 조합입니다.
단백질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흡수를 방해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조합은 흡수를 도와주고 어떤 조합은 오히려 방해합니다. 한국 시니어 식습관 분석에서 부적절한 음식 조합이 근육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 단백질과 함께 칼슘 보충제를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흡수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조성우님은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매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단백질 섭취 후에는 따뜻한 물과 가벼운 소화식으로 조합하도록 했습니다. 커피는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고 단백질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 정도만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화도 편하고 근육량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 비타민 보충제 등은 단백질 섭취 직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철분제나 칼슘제는 단백질과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원인을 파악했다면 근육을 되살리는 식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료가 근육을 되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구조가 풀리고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반 생선은 단백질 분자가 촘촘하게 뭉쳐 있어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황태는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단백질 분자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약한 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황태에는 류신 함량이 일반 생선보다 높습니다. 근육 합성 신호를 보내는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황태 우린 국물을 아침마다 드신 뒤 소화가 편해지고 근육에 힘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황태 우린 국물은 따뜻하기 때문에 위를 깨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찬 우유나 차가운 주스 대신 따뜻한 황태 국물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황태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는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국을 끓일 때는 무나 두부를 넣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황태 우린 물 반잔으로 시작하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황태를 물에 불려서 뜯어놓고 그 물을 끓여서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소화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태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 식재료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의 키틴은 장 염증을 낮추고 근육 생성 신호를 자극합니다. 키틴이라는 성분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나쁜 균의 증식을 막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단백질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또 건새우는 류신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작은 한 스푼에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 건새우 가루 한 스푼만 뿌려도 하루 류신 요구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건새우는 가루로 갈아서 먹는 게 가장 편합니다. 밥에 뿌려 먹거나 국에 넣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비린내도 거의 없어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끼 밥에 건새우 가루를 넣어 드신 뒤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비타민 C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새우는 알칼리성이 강한데 비타민 C는 산성이라서 둘이 만나면 위에서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밥, 국, 샐러드에 한 스푼씩 가루로 섞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아침 밥에 한 스푼, 점심 국에 한 스푼, 저녁 샐러드에 한 스푼 이렇게 하루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이 먹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새우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은 근육 손상을 막고 생성 속도를 높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근육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면서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일반 콩보다 류신 함량이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화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일반 콩은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은데 검은 콩은 그런 부작용이 적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검은 콩밥을 꾸준히 드신 뒤 근육량이 늘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소플라본 효과로 골밀도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콩밥으로 지어 먹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우유와 갈아서 검은 콩 두유로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구르트와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구르트의 칼슘이 검은 콩의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밥, 콩국, 볶음, 우유 갈아 마시는 방식 모두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 두유 한 잔,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볶은 검은 콩 간식 이런 식으로 하루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은 어떤 형태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네 번째는 단백질 궁합 조절입니다. 같은 단백질 식재료라도 조합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채소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특히 무,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를 높입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단백질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산 성분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위나 파인애플처럼 산이 강한 과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단백질 식사 후 커피를 끊고 보리차로 바꾼 뒤 근육량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단백질을 저녁 늦게 먹던 습관을 저녁 7시 이전으로 바꾼 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식후 커피나 야식 단백질은 근육 분해를 유도합니다. 밤 10시 이후에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저녁 7시 이전, 커피는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에 고기를 드셨다면 커피는 오후 3시쯤, 저녁에 생선을 드셨다면 커피는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커피 드시는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섯 번째는 꾸준한 양 조절입니다. 근육은 갑작스러운 고단백보다 꾸준한 중간량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다른 끼는 거의 안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이 먹은 단백질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먹으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끼에 많이 먹기보다는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한 끼에 고기 300g을 드시던 습관을 세 끼에 나눠 100g씩 드시도록 바꾼 뒤 근육량이 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총량은 같은데 나눠 먹으니까 흡수율이 올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단백질을 적게 드신 분들은 갑자기 양을 늘리면 장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 3일은 소량으로 시작해 일주일 단위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첫 3일은 한 끼에 10g 정도만 드시고 다음 주에는 15g, 그 다음 주에는 20g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소화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천천히 늘리는 방식이 더 편하신가요?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은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서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점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침에 황태 국물, 점심에 건새우, 밥, 저녁에 검은 콩 반찬 이런 식으로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신호가 유지되면서 근육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이 분해를 빨리 멈추고 합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빵만 드시는 분들은 오전 내내 근육 분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드신 후 30분쯤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서 소화를 방해하니까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물 섭취를 늘린 뒤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도 개선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늘 믿어왔던 고기, 계란 중심의 단백질은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근육을 지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은 충분한데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 양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흡수율과 염증, 류신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낮춰서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위험은 커지고 혈당은 오르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감기나 염증에 자주 걸립니다. 뇌로 가는 신호 전달이 약해져서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졌을 때 버틸 힘이 없어서 골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황태, 건새우,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습니다. 소화가 쉬워서 위산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근육 합성 신호를 강하게 보내서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셋째, 염증을 낮춥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장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식재료가 바로 황태, 건새우, 검은 콩입니다. 흡수율 높은 단백질은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염증을 낮추면 근육을 되살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 뒤 2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3달 뒤에는 산책 거리가 2배로 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근육이 늘어난 게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나니 놀라워하셨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이 세 가지로 바꿨을 뿐인데 오히려 근육이 늘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드린다면 부엌에서 이 세 가지 식재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활용해 보시고 없으면 가까운 마트에서 하나씩만 준비해 보세요. 황태는 말린 것으로 사서 물에 불려 놓으면 됩니다. 건새우는 가루로 된 것을 사면 편합니다. 검은 콩은 밥에 섞어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국물 반잔, 건새우 가루 반 스푼, 검은 콩 밥 한 공기 이 정도면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양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한 달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커피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단백질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던 습관을 끊으세요.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단백질을 피하세요.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과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면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쉬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잠은 몇 시간 자야 하는지 이 모든 걸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맞춰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단백질을 챙겨 드시나요? 고기를 주로 드시는지 아니면 콩이나 생선을 더 자주 드시는지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황태, 건새우, 검은 콩 중에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